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서구 속담은 혈연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 속 가족은 식구, 곧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훨씬 더 생활 밀착적인 개념으로 자리한다. 라틴어 파밀리아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친숙한 존재들을, 중국과 일본이 한 지붕 아래 혈족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식구는 매일 밥 짓는 연기를 통해 사랑 책임정을 확인한다. 저녁 찬거리 속 양파 한 알에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도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다정한 안부가 스며든다. 밥 짓는 냄새가 골목마다 번지던 시골 마을이든 늦은 회식 후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는 자취방이든 우리는 밥은 먹었어? 라는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안다. 아래 10가지 은유는 고전적 지혜와 현대적 사례를 엮어 식구가 지닌 다층적 의미를 조금 더 깊고 넓게 들여다본다. 1. 가족은 두부로 비유되어진답니다. 촉촉한 두부는 손끝 하나에도 금세 무너진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작게 던진 농담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꽂혀 관계에 금가는 일은 흔하다. 그래서 한국 밥상에서 두부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살살 저어 모양을 살리듯 우리는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고른다. 섬세함은 허약함이 아니라 소중함을 책임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족은 일깨워준다. 2. 가족은 붕어빵에 비유되어진답니다. 겨울거리에서 갓 구운 붕어빵을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을 먼저 확인한다. 가족 관계도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표정이 화기애애해도 속을 나누지 않으면 금세 식는다. 주말 저녁 늦게 돌아온 딸에게 피곤하지? 라며 늦은 야식을 챙겨주는 엄마의 손길. 아버지가 말없이 건네는 카카오페이 3만원 송금 메시지. 이런 속마음이 붕어빵 속탄팥 같은 진짜 온기를 만든다. 3. 가족은 바카스에 비유되어진답니다. 마감에 허덕이다 집에 왔어? 라는 단 한 줄 문자에 어깨가 풀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족은 바카스처럼 짧고 강렬한 활력제다. 즉석에서 피로를 날려주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길러준다. 사회학자 올리히 백은 현대인은 안전의 섬을 갈망한다 고 했다. 가족의 짤막한 응원이 바로 그 섬을 제공한다. 4. 가족은 저금통에 비유되어진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모으는 돼지 저금통을 흔들 때 처음엔 경쾌한 소리가 나지만 가득 찰수록 분중해진다. 가족정도 그렇다. 설거지 대신에 주기, 퇴근길 카페라떼 한 잔 사오기 같은 사소한 행동이 처음에는 낯간지럽지만 꾸준히 쌓이면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무게가 된다. 어느 날 흔들어 보면 돈 대신 추억과 신뢰의 울림이 들린다. 5. 가족은 시계바늘에 비유되어진답니다. 초침은 분침보다 60배 빠르고 분침 역시 시침보다 빠르다. 그럼에도 세 바늘은 같은 축에 묶여 정확히 시간을 맞춘다. 형제가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아도 부모가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도 우리는 명절 KTX나 느린 고속도로를 통해 가족이라는 축으로 되돌아온다. 눈웃음 한 번이면 서로의 다른 속도를 인정하고 다시 하루를 맞춘다. 가족은 화초에 비유되어진답니다. 화초는 물만 주면 된다. 는 건 반쪽 진실이다. 적절한 햇빛, 통풍, 그리고 가끔은 거름을 줘야 예쁘게 핀다. 가족도 단순한 생계 지원만으로는 자라지 않는다. 함께 걷는 산책, 생일에 전하는 손편지, 때로는 쓴소리를 담은 솔직한 대화. 이 모든 영양소가 모여 관계를 꽃피운다. 가족은 진입로에 비유되어진답니다. 좁은 골목에서 차 두 대가 마주오면 한 대는 후진해야 한다. 잘난 이론보다 먼저 깜빡이 켜고 물러서는 사람이 길을 연다. 가족 사이 갈등도 이와 같다. 장례식장처럼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에서 누군가는 먼저 눈을 맞추고 고개 숙여야 한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함께 안전하게 통과하겠다는 신호다. 가족은 풍선에 비유되어진답니다. 아이 생일 파티에서 풍선 부는 일을 맡아본 적 있는가? 몇 번 불다 보면 볼이 아파도 아이의 웃음에 다시 바람을 넣는다. 격려와 칭찬도 마찬가지다. 작은 숨결이 쌓이면 아이는 물론 배우자, 부모의 마음속 풍선도 한 뼘 더 부푼다. 중요한 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사랑은 적정 압력이 필요하다. 가족은 밥에 비유되어진답니다. 밥이 식으면 맛이 떨어지고 남은 밥을 데우면 금세 마른다. 사랑도 같은 원리다. 어제 챙긴다고 오늘 생략하면 관계는 금세 팽팽해진다. 직장인들이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단톡방에서 가족 사진, 반찬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도 매일의 사랑을 데우는 일종의 전자레인지 역할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언덕길에 비유되어진답니다. 언덕길은 가파르게 느껴지지만 정상을 오르면 숨 막히도록 시원한 풍경이 기다린다. 청년의 취업난, 장년의 은퇴, 노년의 질병, 가족은 인생의 경사도에서 서로의 지팡이가 된다. 손을 놓지 않는 한 언덕은 산책로가 된다. 식구에게 건네는 5가지 작은 약속. 매일의 밥상을 지킨다. 주 7회가 어렵다면 주 1회라도 온전히 얼굴을 맞대자.
숨결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수고했어. 한마디가 풍선을 띄운다. 돌봄의 루틴을 만든다. 금요일 저녁마다 안부 통화. 월 1회 부모님 병원 동행 등. 배려의 깜빡이를 먼저 켠다. 사소한 양보가 교착 상태를 푸는 열쇠다. 언덕 위 풍경을 함께 그린다. 가계부 대신 함께 이루고 싶은 리스트를 적어보자. 결론이다. 부부처럼 섬세하고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하며 언덕길처럼 호흡이 필요한 것이 가족이다. 하지만 그 안엔 붕어빵의 단팥, 바카스의 활력, 풍선의 설렘, 저금통의 든든함, 시계바늘의 질서가 공존한다. 한솥밥을 짓다 보면 때로 눌어붙고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가지만 우리는 그 뜨거움 속에서 삶을 배우고 사랑을 익힌다. 오늘도 누군가는 늦은 퇴근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며 가족을 떠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달그락 밥숟가락 소리에 안도감을 느낀다. 가족은 멀리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빛난다. 그러니 잊지 말자. 매일 밥을 지어주고 속을 나누고 작은 숨결을 불어넣으며 언덕길에서 손을 잡아주는 일. 이 모든 반복이야말로 식구라는 우주를 돌리는 은하수의 회전력이다.